연봉 1억 받던 55세 은행 지점장, 퇴직 후 일주일 만에 깨달은 씁쓸한 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그려보는 은퇴 후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꽤 많은 분들이 평생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돈 모았으니 이제 은퇴하면 편안하게 살겠지라고 기대하시죠. 하지만 막상 퇴직해보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공허함과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인간관계의 변화까지 겪으면서 내가 그동안 뭘 놓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주변에 잘 나가던 은행 지점장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연봉 1억을 꾸준히 받았고 직원들에게 존경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55세에 명예퇴직을 결정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제 여유롭게 노후 즐기시겠네 라며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퇴직 후 딱 일주일 만에 그분이 털어놓은 얘기는 의외로 굉장히 씁쓸했죠. 아니, 출근할 때는 피곤하다 어쩐다 했는데 막상 출근 안 하니까 하루가 너무 길고 무료해. 내 존재가 뭔가 허무해지는 느낌이야. 연봉만 보면 남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퇴직 후엔 일상에 대한 목표와 소속감이 단번에 사라지면서 멘붕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여러분이 좀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은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해요. 1. 공감과 현실. 왜 은퇴가 막막해질까? 퇴직 전에는 매일 출근하면서 일정한 루틴이 있습니다. 업무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거나 조직 내 역할 덕분에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기죠. 게다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급여가 뒷받침해주니 생활비나 미래 자금 걱정도 비교적 적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직책이나 명함도 없어지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들과는 점점 멀어져요. 소득도 줄고 돈은 이제 나가는 일만 남았다라는 불안감이 슬슬 올라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있어도 예전에 받던 월급 수준에는 못 미치니 어떤 식으로 재무 계획을 짜야 할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사례 1. 58세 건설사 현장 소장의 흔들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58세 건설사 현장 소장님이셨어요. 직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마지막에는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며 베테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퇴직 전 마음가짐. 내가 이렇게 오래 일했으니 실력이나 경력은 충분해. 나가면 편하게 지내면서 필요할 때 컨설팅 일만 가끔 하면 될 거야. 퇴직 후 현실. 막상 나오자마자 크게 달라진 것은 언제든 나를 찾아줄 것 같았던 외부 기회가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오래 몸담았던 회사에서는 본인을 중용했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인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급여가 일시에 사라지니 각종 보험료와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데서 불안감이 커졌죠. 깨달음. 회사 다닐 때야 선배로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밖에서는 내가 가진 네트워크와 업계 평판이 전부더라고. 오히려 퇴직 전부터 꾸준히 새로운 분야나 협업 체계를 알아봤어야 했나 싶어. 이분이 느낀 가장 큰 후회는 갑자기 닥친 시간과 경제적 압박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맥이나 네트워크가 단절된다는 점이 생각보다 빠르고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3. 사례 2. 55세 은행 지점장의 낯선 하루.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살짝 언급했던 연봉 1억 받던 55세 은행 지점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객관적으로 재정 상태도 좋고 집도 이미 마련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 부럽다고 생각했죠. 퇴직 전 마음가짐. 은행 지점장까지 했으면 사회적 명예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문제 없으니 그냥 노년은 편하겠구나 싶었죠. 주말에는 종종 골프도 치고 가끔 여행도 가고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퇴직 후 현실. 정작 퇴직하고 나자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것이 크게 와닿았다고 해요. 하루아침에 스케줄이 텅 비니 아침부터 늦잠을 자게 되고 TV를 보다가도 왠지 허무함이 엄습한다는 겁니다. 평생 은행원이라는 타이틀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직책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것에 자존감이 흔들렸죠. 깨달음. 여유로운 건 맞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싹 사라지니 그게 더 괴롭더라고요. 가끔 지인들에게 연락할 때도 나 은행 지점장 출신이다 라고 말하는 게 민망하고
계속 과거 이야기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아 정체성 상실을 크게 느낀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다시금 고민해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이 있더라도 목표나 일과가 없으면 생각보다 빨리 지치고 우울감을 느낍니다. 4. 사례 3. 60세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기약 없는 휴식. 세 번째 사례는 60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분이신데요. 이분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회사원이 아니라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삶을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퇴직이라기보단 슬슬 페이스를 줄여가야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혹은 은퇴 전 마음가짐. 나는 회사에 묶여 있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일이 끊기면 그냥 잠시 쉬고 또 기회가 오면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경험이 많으니까 불러주는 곳이 많을 거야. 퇴직 후 현실. 정작 나이 60이 되니 갑자기 일이 훅 줄었습니다. 업계가 바뀌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경험 많은 원로 디자이너는 이제 선택받기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툴과 감각으로 무장되어 있죠. 그러니 의뢰도 점점 사라지고 있던 인맥들도 세대 교체가 이뤄지면서 연락이 점점 끊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깨달음. 20대, 30대 후배들 나오는 걸 보니까 내가 그들의 언어와 감각을 더 빨리 배웠어야 했나 봐. 내 경험이 한때는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시대와 발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짐이 되더라고. 이분은 일감이 한꺼번에 없어지니 예상보다 오래 심실업 상태를 가져야 했고 그러다 보니 쉰다와 빈둥거린다 사이에서 자괴감이 깊어졌다고 해요. 본인만의 고유 영역이 있다고 믿었지만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사회 흐름도 달라져서 그 경력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거죠. 5. 어떻게 대처할까? 건강한 은퇴 생활을 위한 팁? 은퇴 후 삶이 막연하고 두렵게 느껴지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서적이나 선배 은퇴자들의 조언을 참고해보니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 안정.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의 종합계획을 세우세요.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리스트업해서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혹시나 모를 의료비나 돌발 상황을 대비해 비상금도 마련해 주세요. 새로운 목표나 취미 찾기. 은퇴 전부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꼭 거창한 게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봉사활동, 지역사회 활동, 동호회 등에서 본인의 재능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보면 훨씬 건강한 삶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SNS 등을 익히면서 사회와 계속 연결돼 있다고 느끼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인맥 유지 및 확장. 퇴직 후에도 동료, 후배들과는 꾸준히 연락하며 교류를 이어가세요. 모임이나 세미나, 관련 커뮤니티 등에 참석해 현업 트렌드를 파악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생깁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같이 여행을 가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등 작은 활동들이 은퇴 이후 삶의 활력을 불어넣죠. 6. 마무리하며 내가 어제와 다른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은퇴 후의 삶이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난 경력도 많고 퇴직금도 있으니 괜찮아라고 자만하기보다는 변화된 상황에 맞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이 필요해요. 사실 은퇴라는 말은 노동시장에서 물러난다는 의미일 뿐이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들처럼 처음에는 예상치 못했던 허탈함이 찾아오겠지만 우리가 조금씩 준비해둔다면 그 허탈함을 금방 채울 만한 멋진 활동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현업에 계시다면 지금부터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원하는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은 이미 은퇴 후 불안과 공허감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작은 모임이나 취미 활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온라인 강의라도 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지역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록 연봉 1억을 받던 은행 지점장님도 퇴직 후 일주일 만에 공허함을 느꼈지만
결국 우리는 누구나 그 시기를 거쳐 갑니다. 다만 얼마나 준비됐느냐에 따라 그 후의 삶이 달라지겠죠. 오늘 이 글을 계기로 여러분이 조금 더 나다운 은퇴, 좀 더 건강한 노후를 설계해 보길 바랍니다. 힘들 때는 언제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매일매일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봅시다. 연금으로 충분할까? 34년 근무 후 은퇴한 공무원의 솔직한 은퇴 현실 고백. 나는 34년 동안 성실히 일했고 은퇴하면 연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이 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갖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안정된 연금이니까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공무원은 연금만 받아도 걱정 없지 않나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그 믿음이 완벽하게 현실을 반영하진 않더군요. 연금은 분명 큰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을까요? 은퇴 이후에도 살아갈 날은 길고 물가는 오르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결국 여유 있는 노후는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로 34년 근무 후 은퇴한 한 공무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의 삶과 연금의 현실,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다시 삶을 꾸려나가는지를 구체적인 사례 3가지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이든 아니든 곧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1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해요. 그래서 마트에서 알바 중입니다. 이분은 구청에서 34년간 근무하시다 정년 퇴직하신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퇴직 당시 받기 시작한 연금은 월 약 220만 원.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비를 써보니 생각보다 빠듯하더랍니다. 월세는 아니었지만 관리비, 보험료, 식비, 통신비, 손주들 용돈, 병원비 등등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25만 270만 원. 연금만으로는 매달 3,050만 원씩 부족했던 겁니다. 처음엔 적금을 깼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버티겠어요. 결국 근처 마트에서 오전 알바를 시작하셨답니다. 몸은 좀 힘들지만 손님들하고 말도 섞고 시간도 잘 가고 한 달에 70만 원 벌면 마음이 든든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중요한 건 돈보다도 내가 여전히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다시 생겼다는 거였답니다. 사례 이해하고 싶었던 일 지금이라도 시작했어요. 또 다른 분은 50대 후반에 조기 퇴직한 여성 공무원이었어요. 행정직으로 30년 넘게 일했고 퇴직 후엔 연금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자고 결심하셨죠. 그분은 오랫동안 제빵에 관심이 있었는데 공직에 있을 땐 여유가 없어서 배우지 못했대요. 그래서 퇴직 후 바로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고 소형 오븐 하나 들여와서 동네 아이들과 엄마들 대상으로 쿠킹 클래스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수입보단 취미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작은 수입도 생기고 무엇보다 퇴직 후 우울할 틈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였다고 합니다. 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주는 보험 같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다시 움직이게 한 건 꿈이었어요.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단지 생계를 넘어서 은퇴 후 나다운 삶을 다시 설계하신 거죠. 사례 3 아내가 아프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예요. 이분은 정년퇴직 후에도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셨던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연금도 많았고 퇴직금도 크게 받아서 여행도 자주 다니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분이 쓰러지셨고 간병과 병원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고 결국 모아뒀던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죠. 그땐 정말 무서웠어요. 평생 모은 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 이분은 은퇴 후 3년 만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게 됐고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연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변수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흔들리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은퇴 후 삶을 위한 3가지 조언. 이 3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연금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은퇴 후 삶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가계부를 다시 짜세요. 은퇴 후 생활비 구조는 현역 시절과 다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과 지출을 다시 정리해 보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꼭 정규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기 알바, 재능 기부, 자격증 활용 등 여러 길이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의 노후 생산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변수에 대비하세요. 실손보험, 요양준비, 주거비 절감, 자녀 지원 계획 등은 아주 구체적으로 짜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34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조차 은퇴 후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연금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단순히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은 삶을 지켜주는 기본 틀일 뿐이고 그 위에 어떤 삶을 그려갈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나만의 이유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드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은퇴 이유를 꿈꾸고 계신가요? 연금으로 충분할까? 그 이후 은퇴 후 삶을 지키는 3가지 실전 전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의 버팀목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물가도, 수명도, 생활 패턴도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요즘은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답해 볼게요. 첫 번째 전략, 고정비 줄이기가 진짜 재테크다. 은퇴 후엔 월급이 없습니다. 정해진 연금과 소득 안에서 살아야 하죠. 이때 가장 큰 복병은 바로 고정비 지출이에요. 대표적인 게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같은 것들이죠. 한 예로 은퇴 직전까지 아파트 대출을 끌어안고 있다가 퇴직 후에도 계속 갚아야 한다면 연금에서 대출이자 빠지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퇴직 전에 집 줄이기 혹은 지방으로 이사 가기 같은 다운사이징 전략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사례. 공무원 퇴직 후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간 부부가 있었어요. 기존의 84이 아파트에 살았는데 관리비와 대출이자 난방비까지 다 합치면 월 100만 원이 넘게 나갔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전세로 옮기고 나서 월 지출이 4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냥 이사 한 번 했을 뿐인데 매달 소득이 60만 원 늘어난 기분이라더군요. 은퇴 후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건 돈을 더 버는 법보다 덜 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노후 재테크입니다. 두 번째 전략, 소득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들자. 연금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소득이긴 하지만 딱 그거 하나만 믿기엔 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파이프라인 소득이에요. 즉, 은퇴 후에도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득줄을 만들자는 거죠. 그렇다고 거창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소액 유튜브 수익, 블로그 글쓰기, 재능 강의, 동네 쿠킹 클래스, 작은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월 3,050만 원의 부수입을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사례. 실제로 34년 공직 생활을 마친 어떤 분은 퇴직 후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쌓은 행정 노하우를 정리해 짧은 영상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회수도 없고 재미도 없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구독자도 늘고 한 달에 2,030만 원씩 수익이 생겼어요. 이게 뭐 대단한 돈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분 말씀으론 그냥 커피 마시듯 취미처럼 하는 건데 매달 수입이 생기니 내가 은퇴한 게 아니라 전직한 기분이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 돈보다도 자존감이란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세 번째 전략, 건강은 곧 자산이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결국 건강이 버텨줘야 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퇴 후 연금도 있고 시간도 많은데
무릎이 아파서 어디 못 가고 혈압이 높아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 자유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 다 소용없어. 은퇴 전에 특히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사이는 반드시 운동 습관, 식습관, 수면 리듬을 다 잡아놔야 합니다. 이게 진짜 노후 보험이에요. 그리고 건강이 따라줘야 어떤 재취업이든 부업이든 창업이든 할 수 있잖아요. 실제 사례. 지방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분이 계셨는데 퇴직 후 갑자기 걷는 게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염이 본격화된 거죠. 그러다 병원에선 무릎 수술을 권하고 재활까지 몇 달. 이 과정에서 병원비, 교통비, 간병비까지 합쳐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나갔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 알바도 못하고 집 밖 외출도 줄고 우울감도 찾아왔다고 해요. 결국 이분은 그때서야 건강이 진짜 자산이라는 걸 절감하게 되었고 재활 후 지금은 하루에 만보 걷기를 실천하며 건강 관련 유튜브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했다며 지금은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살고 계세요. 마무리하며 정리해 볼게요. 연금은 생활의 기본이지만 여유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생기는 구조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면 삶의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있어야 연금도 여행도 일도 가능한 겁니다.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하면 은퇴 후의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연금으로 충분할까? 라는 질문보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그 답을 찾고 나면 준비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60년 대생이라면 한창 경제성장기와 함께 자랐을 겁니다. 대학 진학과 직장 취업, 결혼과 자녀 양육 등 전형적인 생애 주기를 따라 살아왔죠. 그러나 어느 날 정년퇴직의 순간이 다가오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준비한 은퇴는 제대로 된 걸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순간 이미 많은 것들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60년 대생이 흔히 빠지는 은퇴 준비의 함정들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직 퇴직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로 퇴직 후 허탈함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1. 함정 1. 연금만 믿고 준비를 소홀히 한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국민연금은 생계의 최소한을 보장할 뿐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례 1. 생각보다 적은 연금, 생활비는 부족했다. 김씨 62세는 퇴직 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월 150만 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살 수 있겠지라며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과금, 식비, 의료비 등 고정 지출을 빼고 나니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행은커녕 자녀에게 손 벌리는 일이 점점 늘어나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국민연금 외의 추가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이나 월세 수익 등 다각화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월 적립하는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2. 함정 2. 은퇴 후 고정비를 줄이지 못한다. 퇴직 후에도 은퇴 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은퇴 생활은 금방 재정난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례 2. 큰 집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박씨 65세는 은퇴 후에도 넓은 아파트에 살며 자녀들이 돌아올 때를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와 유지비가 계속 쌓이면서 점점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박씨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며 비로소 재정적인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는 현실적인 생활 수준을 고려해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주거 공간으로의 다운사이징이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함정 3.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 퇴직 후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사례 3. 친구도 할 일도 없는 고립감. 이씨 63세는 퇴직 후
매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기고 동네 모임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활발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취미생활, 평생교육 등에 참여하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마무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은퇴 후 후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회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연금 외의 수익원, 현실적인 생활 수준, 풍부한 사회적 관계는 모두 은퇴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이미 은퇴 후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 모두에게 이 글이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퇴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준비. 퇴직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칼럼에서는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 연금 외 수익원 확보. 돈이 아닌 흐름을 준비하라.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는 연금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어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여가 비용까지 커버하기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 소액 투자 시작하기. 요즘은 10만 원 정도로도 ETF 상장 지수펀드나 적립식 펀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꾸준히 투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업 또는 작은 사업.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정년 퇴직 후 강연이나 블로그 운영,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작은 시작이 만든 큰 차이. 정씨 58세는 퇴직 5년 전부터 주말마다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과 맛집 이야기를 적으며 광고 수익을 조금씩 벌었죠. 퇴직 후에는 유튜브 채널로 확장해 매월 약 5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큰 돈은 아니지만 내 생활에 큰 여유를 준다고 합니다. 2. 현실적인 소비 구조 만들기. 줄이는 삶이 주는 행복. 퇴직 후에도 은퇴 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면 금방 재정적인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정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연결됩니다. 구체적인 해결책. 다운사이징. 주택 크기를 줄이거나 덜 사용하는 차를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관리비와 유지비를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소비 패턴 점검. 매달 사용하는 비용 중 사실 없어도 되는 지출을 분석해 보세요. 예를 들어 구독형 서비스, 외식 비용, 불필요한 쇼핑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작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 김씨 63세는 퇴직 후 넓은 아파트에서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덕분에 관리비는 절반으로 줄었고 자급자족 농사를 시작하며 식비 부담도 덜었습니다. 그는 작게 사는 법을 배우니 오히려 마음이 더 여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3. 사회적 관계와 활동 관계의 가치를 재발견하라. 퇴직 후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더라도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얻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 커뮤니티 참여, 지역 봉사활동, 동호회, 평생교육센터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으세요. 취미생활 확장. 퇴직 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활용해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세요. 예를 들어 미술, 요리, 악기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사례. 관계가 준 새 활력. 이씨 64세는 퇴직 후 우울감을 느끼다 평생교육센터에서 요리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이후 동호회를 만들어 매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관계가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을 줬다고 말합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지금 바로 시작하라.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행복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금 외 추가 수익원 확보하기, 현실적인 소비 구조 만들기, 사회적 관계와 활동 유지하기. 이 세 가지는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의 은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다음 단계. 전문가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어떻게 살까? 라는 질문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 다룬 세 가지 주요 전략을 기반으로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나만의 목표 설정. 은퇴 후에도 이루고 싶은 꿈을 그려라. 은퇴 후에도 목표를 갖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목표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현실적인 목표가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천 방안.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 나누기. 예를 들어 1년 안에 그림 그리기 배우기와 같은 소박한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큰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를 기록하라. 매일 달성한 일들을 기록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꿈을 이루며 사는 박씨 이야기. 박씨 61세는 퇴직 후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작문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지역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며 자신만의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 됐다고 그는 말합니다. 2. 건강 유지. 몸이 자산이다. 퇴직 후의 삶을 유지하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가 모두 뒷전이 될 만큼 건강은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체력을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실천 방안. 운동 루틴 만들기. 무리한 운동이 아닌 매일 실천 가능한 걷기, 스트레칭 또는 요가 등을 추천합니다. 건강검진. 정기와 퇴직 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신체 상태를 점검하며 예방적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례. 일상 속 운동으로 삶을 변화시킨 이씨. 이씨 65세는 퇴직 후 체력 저하로 인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실천한 결과 6개월 만에 혈압과 혈당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운동이 내 삶을 새롭게 바꿨다고 합니다. 3. 재정관리. 소비와 투자의 균형을 맞추라. 은퇴 후에는 고정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관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끼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재정관리의 핵심은 효율적인 소비와 안정적인 투자를 병행하는 데 있습니다. 실천 방안. 소비 우선순위 정하기. 의료비, 식비, 주거비 등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안정적인 투자. 상품 찾기. 예금 이자율이 낮아진 시대에는 배당주 투자나 월세 수익과 같은 지속 가능한 수익원을 고려해 보세요. 사례. 재정 계획으로 은퇴 후 안정감을 찾은 정씨. 정씨 62세는 은퇴 전부터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작은 상가를 매입해 놓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과 월세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재정적인 안정감이 심리적으로도 큰 안도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도 배움과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해마가 활성화되며 이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작은 배움이라도 이를 지속하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실천 방안. 평생교육 참여. 지역 평생교육원이나 온라인 강좌를 활용해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세요.
새로운 취미 도전, 낯선 취미를 시도하며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은퇴 후의 함정을 기회로 바꿔라. 퇴직 후에야 알았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면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세우고 건강을 지키며 재정을 관리하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와 배움의 가치를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은퇴 후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설계해 가는 길에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55세 대기업 임원, 캠핑카로 떠난 꿈의 여행, 한 달 만에 무너진 현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은퇴 후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막상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불안해지고 조금은 두려워지죠. 경제적인 걱정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나 앞으로의 생활 패턴 같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특히 요즘은 50대부터 조기 은퇴를 고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준비 없는 은퇴가 생각보다 훨씬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잘 모르고 달려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얘기해 볼 분은 55세 대기업 임원까지 달려오셨던 분인데 높은 직급에 있으셨던 만큼 연봉도 꽤나 높고 조직 안에서 받는 인정과 명예도 상당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제 더는 내 몸이 버텨줄까? 내가 벌어둔 돈으로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캠핑카를 장만해서 전국 일주를 떠나셨다고 해요. 보통 우리도 TV나 유튜브에서 멋지게 캠핑하는 모습 보면 자유로운 영혼과 함께하는 낭만적 풍경을 떠올리잖아요. 마치 전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지고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다는 환상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다고 합니다. 캠핑카 유지 비용부터 예상치 못한 차량 수리비, 계절마다 달라지는 기온에 따른 난방 냉방 문제, 한적한 야외에서 종종 마주치는 보안 이슈까지 휴대폰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 이를 병행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한 달 만에 이게 정말 내가 원한 삶이 맞을까? 라고 심각하게 자문하게 되었죠. 그냥 그럴 거면 캠핑카 말고 주변 펜션이나 여행지를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은퇴를 결심하기 전에 구체적인 재무 계획이나 생활 패턴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높은 월급을 받는 것과 은퇴 후 일정 자금으로 살아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오늘은 이러한 비슷한 사례를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3가지 정도 더 들어볼까 해요. 은퇴라는 게 생각보다 준비가 중요하고 동시에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1. 내가 평생 그리던 게 아니었나? 57세 퇴직 교사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57세에 퇴직하신 중학교 교사분입니다. 직업 특성상 규칙적인 생활과 안정된 급여가 보장되었던 분이라 은퇴 전에 큰 걱정은 없으셨대요. 오랜 꿈이 인생 이막에서 농장을 짓고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퇴직 후 귀농 비슷하게 시골에 내려가 보니 생각했던 전원 생활의 여유는 당장 나타나지 않더랍니다. 땅을 구입하고 농가를 개조하는 비용이 크게 들었고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나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 맺기도 쉽지 않았대요. 특히 이분은 퇴직 전까지 도시 생활에만 익숙해 있어서 정해진 루틴 없이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종치면 수업하고 시간표대로 움직이면 됐는데 이제 내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내가 정해야 하니 막막했죠. 결국 경제적인 지출도 늘어나고 심리적인 외로움까지 겹치니 꿈꿔왔던 전원 생활이 한순간에 고립된 삶처럼 느껴졌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금이 바닥나기 전에 무언가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야 했고 결국 더 늦기 전에 시골집을 일부 되팔아 적자는 면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정말 원하는 은퇴 후 삶이 무엇인가? 아무 준비 없이 퇴사하고 시골로 갈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뭔가? 등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가 줄어드는 줄 몰랐어요.
52세 조기 은퇴 프리랜서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 52세의 조기 은퇴를 선택하신 분 이야기입니다. 원래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다가 자유로운 삶을 동경해서 일찌감치 나오셨는데 남는 시간에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대요. 퇴직금과 어느 정도 목돈이 모여 있었으니까 당장 큰 돈은 없어도 얼마가는 괜찮겠지 싶었던 거죠. 문제는 막상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각보다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또 은퇴 전에 회사에서 제공해주던 건강보험이나 복지 혜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개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니 이게 무슨 자유인가 싶더랍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던 부분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이렇듯 회사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매달 벌어들이던 고정 수입도 없는데 생활비는 꾸준히 나가니 스트레스가 커진 거죠. 결국 이분은 다시 회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정 정도의 고정 수입을 만들기 위해 새로 자격증 공부를 하며 반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회사에서 벗어나면 자유롭다라는 단순 공식이 반드시 들어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개인이 챙겨야 할 행정 업무나 각종 세금, 보험 문제 등으로 발목이 잡힐 수 있고 수입이 없을 때 오는 불안감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훨씬 커질 수도 있습니다. 3. 아이들 교육비에 부모님 간병까지 60세 퇴직 영업직 이야기. 마지막 사례는 60세에 퇴직하신 영업직 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업 일을 오래 하면서 몸이 좀 힘들었던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은퇴 후를 즐기고 싶다는 마음도 커서 특별한 계획 없이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 아직 그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점이었죠. 마침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시점이었고 부모님께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셔서 병원비나 간병 비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분은 퇴직하기 전에 이런 변수들을 전혀 생각 못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퇴직금과 약간의 목돈은 순식간에 쓰이게 되었고 은퇴 후 자유롭게 해외여행 가고 평소 못해본 취미생활을 마음껏 즐기겠다고 꿈꿨지만 당장 현실에 치여서 그야말로 거꾸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해요. 다시 직장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60세의 나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우울감도 커지고 가족들과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사례가 전해주는 가장 큰 교훈은 가족과의 합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여유 자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본인만의 선택이 아니고 가족 전체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은퇴 준비의 중요성, 그리고 새로운 기회. 위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 이후에는 높은 자유도와 나만의 시간이 생기는 것 같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훨씬 많아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재정 설계 은퇴 연령을 정하기 전 최소한 향후 10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가늠해 봐야 해요. 보험, 세금, 각종 생활비 등의 변화를 꼼꼼하게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대화, 아이들 학업, 부모님 간병 등 주변 상황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은퇴가 아니라 가정 전체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잊으면 안 돼요. 삶의 방향성,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재정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계획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귀농을 하겠다 하면 농장 운영으로 어느 정도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혹은 취미활동을 부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오르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다고 해서 은퇴 후 오토매티클리 풍요롭고 낭만적인 삶이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캠핑카로 전국을 누비는 여행이든 시골로 내려가 직접 먹거리를 키우는 전원생활이든 아니면 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하든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무작정 뛰어들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퇴가 두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인생 2막, 3막을 새롭게 설계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회사라는 틀을 벗어나서 내 본연의 가치를 찾고 진짜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재정적 심리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들려드린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잘못된 은퇴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대안을 찾고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됐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을 퇴사 전에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나도 은퇴 후에 캠핑카 살까? 혹은 시골로 내려가 농사 지을까? 같은 로망이 생긴다면 꼭 먼저 재정적인 부분부터 체크해 보시고 가족과도 충분히 상의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수익과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것만 잘해둬도 은퇴가 힘겨운 선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을 열어주는 기회의 열쇠가 될 테니까요. 궁극적으로 은퇴라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좋은 시작을 위한 키워드는 바로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은 무엇보다 나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고 가족과 함께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이에요. 부디 글이 혹시라도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께 작은 방향타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기대와 보람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